지금 투자해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무섭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지금 투자해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상담 시에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있으시고 또 그 대응책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내심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확신을 좀 얻고 싶으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꼭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안 하면 그 돈으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은행에 넣어 놓거나 써서 그냥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 넣어두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정말 써보지도 못하고 내 돈이 쭈글쭈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중앙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만큼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 돈이 흔해져요, 귀해져요? 흔해지는 거죠. 흔해지면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이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투자를 한다는 건 돈을 더 버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내 돈을 지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집에 항상 문 잠그고 다니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서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꼭 올 거라고 예약한 도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은 꾸준히 와서 우리의 돈을 훔쳐갑니다. 그런 도둑이 눈 시퍼렇게 뜨고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돈을 지킨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극복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제가 5,0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내년에 또 5,000원 주고 사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5,000원짜리 한 장을 서랍 속에 고이고이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5,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커피숍으로 갑니다.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서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5,000원을 다 이렇게 내밉니다. 그럼 우리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마시게 되는 거죠. 나는 5,000원짜리 먹으려고 5,000원짜리를 준비해놨고 5,000원을 주는데 커피를 못 먹는 거예요. 왜 못 먹는 거예요? 5,000원짜리는 가만히 있지만 커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커피 한 잔이야.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내 삶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돈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냐, 난 그런 거 안 해봤고 뭐부터 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정도의 투자는 너무나 쉽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이미 투자를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투자를 하시기 전에 딱 한 가지 개념만 먼저 아시면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자산은 가만히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이 녀석의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으로 사과 1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서 돈이 흔해진 거예요. 그 돈의 가치가 낮아졌겠죠? 10,000원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00원으로는 사과를 5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난 돈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돈은 교환 가치가 핵심인데 교환 가치가 작아진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요, 10,000원을 그냥 갖고 있지 않고요, 10,000원을 가지고 사과 10개를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사과를 되팔게 되면은 10,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를 받아요? 2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갖고 있다가 사과를 5개밖에 사지 못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갖고 있다가 20,000원을 갖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현금을 그냥 돈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자산에 넣어 두었느냐, 딱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사과를 사놔야 될까요? 당연히 사과를 사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과를 어떻게 사둘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걸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가 있고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넣는 적립식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가 생소하시고 어려운 분들이라면 연금 준비, 노후 준비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는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상담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사셨습니다. 근데 퇴직할 때 돌아보니 전셋집 하나에 현금 1억 원 정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3년 정도 후에 나와야 된다고 하십니다. 노후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한평생 한눈 팔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는데 결국은 본인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고, 이런 건 본인이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고. 그리고 열심히 국민연금 묻고 회사에 충실히 성실하게 살면 그래도 노후에 풍요롭지는 못해도 자식들한테 손은 안 벌릴 줄 알았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분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원래 이런 것이라는 걸 모르셨던 것 뿐이에요.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만 하시느라 일만 잘하시고 돈을 모르셨던 거예요. 우리 이런 실수하지 말자고요. 돈을 그냥 돈으로 두지 말고요. 자산으로 두자고요. 그게 부동산 자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뭐가 되었건 간에 그냥 돈으로 갖고 계시 마시고요. 자산으로 갖고 계시자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주거 환경을 마련할 때도 전세로 가지고 있느냐, 자가로 가지고 있느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을 많은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전세를 갖고 있던 분은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던 거고요. 집을 자가로 가지고 계셨던 분은 자산으로 갖고 있던 것 뿐이에요. 이 한 번의 선택의 차이가 정말 노후에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현금을 그냥 돈으로 갖고 계지 마시고요. 자산으로 갖고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투자해야 되는 건 공감이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봐서 무섭다, 어렵다,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걸어가는데 인플레이션은 막 뛰어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앞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나보다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나는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말을 타고 가면 뛰어가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말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높아서 막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고 무서워서 그냥 막 내리고 싶고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근데요, 무서운 거 참고 조금만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이 또한 너무나 안정적이고 재밌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투자도 똑같다고 봐요. 은행이랑은 다르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투자가 무섭기도 하고 안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꾹 참고 있으면 결국은 자산 가치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투자 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 이외의 모든 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허무맹랑한 자산만 안 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뭐 쪽집게로 주식 투자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인덱스에만 투자하셔도요, ETF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게 뭐 2배 먹자, 10배 먹자 이런 투기 같은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플레이션만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이 정도 투자는 정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니까 좀 불안하고 좀 불편함이 있으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동반자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적립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낸 영상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정말 안전한 투자, 실패할 수 없는 투자라는 걸 제가 설명해 놨고요. 근데 그렇게 실패할 수 없는 투자에도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실패하시는지 그분들은 그 내용도 같이 말씀드려 놨으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 돈을 돈으로 두지 말자. 돈을 넣어둘 곳은 은행이 아니라 자산이다 라는 겁니다. 내 돈을 달리는 말 위에 올려 태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